2025학년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특강 13강의 5번부터 들어가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수업 방식이 바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 범위가 학익영어가 정확하게 나올 테니 조금 추후를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시험 범위 확정되신 분들은 계속해서 분석하시고 우리 수빈이는 다음 수점의 변형 문제 미리 받으면 되죠. 미리 받아서 미리미리 풀고 계시라는 거. 쪽지 시험도 슬슬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재민이도 쪽지 시험 슬슬 시작해야 되는데 재민이는 1강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주말 동안은 공부 잘 하시고 제가 수업 끝나고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분석본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수능 특강 13강의 5번의 주제 매체와 기술 자체에 대한 주목입니다. 교재 페이지 72쪽이고요. 매체와 기술 자체에 대한 주목인데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현 상황을 비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조 자체가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표현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5번 지문과 관련해서요. 요즘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보면은요. 이렇게 대화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별로 그들에게 쉬운 일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카카오톡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워낙 활성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매체를 통해서는 충분히 잘 대화를 하지만 들었어요, 재민? 그런 매체를 통해서는 충분히 잘 대화를 하지만 페이스 투 페이스, 이 마주에서 대화하는 거를 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 5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마셜 M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여준 것처럼 이렇게 암시를 했나 봐요. 어떻게 암시를 했나요? 굉장히 예지력 있게 요거 각주 달려 있을 것 같은데 M이라는 사람이 예지력 있게 묘사한 것처럼 언제 1964년에 예지력 있게 묘사를 했던 것처럼 무엇이라고 묘사를 했을까요? The medium. 이 친구가 바로 매체라는 뜻입니다. 매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이 된다? 매체가 메시지가 된대. 근데 솔직히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해가 잘 되진 않아요. 그쵸?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매체라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되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which means 매체가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는 이거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Beyond the content that is conveyed, the modern itself has an impact by its very nature and unique characteristics. 뭐뭐를 뛰어넘어서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뛰어넘어서요? 어떤 내용 자체를 뛰어넘어서. 그런데 그 내용은 무엇이죠? 주격관계 대명사하고 비동사인가요? 그런 문장에서 생략하기 딱 좋겠죠? 그리고 비동사 뒤에 과거 분사 나와 있으니까 재미나 수동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다시요. 컨베이드는 무슨 뜻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알고 있죠, 진아야? 컨베이가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전달이 되는 내용 그 자체를 뛰어넘어서 자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말 전달이 되는 내용 자체를 뛰어넘어서 그 매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 된다? has an impact. 영향을 끼친다. 매체 자체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by its very nature. 그 매체의 속성과 독특한 특징들에 의해서 매체라는 것 자체가 큰 영향을 끼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수빈아.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아니, 매체라는 것은 메시지더라. 근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달이 되는 내용 자체를 뛰어넘어서 됐어요? 이 말은 이해됐습니까? 내용 자체를 뛰어넘어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 엄청난 영향을 충분히 끼칠 수 있대요.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 매체라는 것 자체가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 매체가 무엇인지 모르고요. 어떻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도와주네. 누가 도와줘요? 예를 들어서 자 저도 여기를 보고 이해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야, 은빈아. 무엇을 사용하는 거냐면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선생님 얘가 바로 매체예요. 네, 맞아요, 재민아. 얘가 매체입니다. 소셜미디어의 사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의미합니다. We have less need to interact with others directly. 야, 엄청난 영향 끼쳤어, 수빈아. 우리가 have less 덜 필요를 가지고 있다. 뭔 말인 줄 알죠, 진아야? less는 언제나 부정어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니까 덜 필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필요를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해석하면 더 쉬워져요. 우리는 어떨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소셜미디어의 사용이라는 게 무엇이죠? 온라인으로 대화를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굳이 대화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아한테 여쭤볼게요. 진아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는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나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안 해서 모르는데요. 이 글을 보자마자 재미나 뭐가 떠올랐냐면 그 혹시 유명한 카페들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에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저는 그거 보고 엄청 웃었거든요. 주문은 DM으로 해주세요.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런 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굳이 주문을 DM으로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소셜미디어의 사용으로 주문을 하라 그럽니까? 됐습니까? 그게 이 말이에요. 예시를 보니까요. 소셜미디어는요. 역할이 무엇이었나요?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줄여버린대요. 네, 주문은 DM으로 해주세요. 문의는 DM으로 해주세요. 아니, 왜 굳이 그래야 되냐고요. 왜 소셜미디어로 대화를 해야 돼요? 그쵸?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진아가 지적을 잘했거든요. 대화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 간에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를 줄여버립니다. This distancing. 저는 이 표현이 참 멋있었어요. 이러한 거리두기는 표현이 참 멋있지 않나요? 여기서 거리두기라는 건 뭘까요? 문장을 조금 더 봐볼까요? 무엇의 거리두기? Communication. 의사소통의 거리두기는 의사소통의 거리를 둔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대화가 아니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라는 거. 그렇죠? 직접적인 대화의 거리를 두는 것은 has real implications. 실제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 말일까요?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아이들의 발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대. 네, 하고 싶은 말 이제 나올 겁니다, 재민아. 아이들에게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대요. 만약에 배우는 것인데 뭐 하는 것을 배우죠? To communicate with others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옆에 있는 영어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네? 어떻게 학생들이 동명사 주어인데요. 수일치 단수를 틀릴까요? 그래서 제가 엄청 웃었어요. 우리도 틀릴 수 있죠. 지금요. communicate with others. 얘가 복수라고 해서 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동명사 주어, 수일치 단수. 우린 늘 조심하자는 겁니다. 만약에 배우는 건데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사소통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떤 기술이라면 무슨 기술? That develops with practice. 발전할 수 있는데 연습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이라면 그래 맞아 은빈아. 어떻게 보면 대화라는 것도요 수빈아. 어느 정도 연습과 함께 발전해야 돼요. 그쵸?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그쵸? 어느 정도 연습과 함께 발전해야 하는 기술이 무엇이래?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배우는 거래. 만약에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이들의 지속적인 사용은 무엇을 사용하죠? 소셜미디어의 지속적인 사용은 결국에는 줄여버립니다. 무엇을 줄여버릴까요? 경험을 축소시켜요. 어떤 경험? They have.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축소시키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란 건 무엇일까요? With which, 무엇과 함께 배워야 하는 건데 사회적인 기술들과 함께 배워나가야 하는 그러한 경험 자체를 줄여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소셜미디어라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줄이게 돼서 아이들에게 있자면은 의사소통의 거리두기라는 게 발생해요.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영향을 끼친다고요? 방금 본 것처럼 아이들에게 있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경험을 축소시킬 수가 있겠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른이 된다면 어떨까? 제 생각에 똑같을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된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상황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DM은 소셜미디어로 해주세요. 주문은 소셜미디어로 해주세요. 아마 이런 사회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문장 봐볼까요? 그래서 아까 나왔던 M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얘들아 혹시 이거 모르면 외우자. assert라는 거는 단언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확신 있게 말하다예요, 은빈아. 그래서 주장하다라는 뜻이고 우리 assert 뒤에다가 IVE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는 거 알지? assertive가 되면 단호한이란 뜻이에요. 그쵸? 그래서 assert를 조금 크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M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주장하죠. 무엇을 주장하나요? 우리가 너무나도 주의를 기울이게 되어서 어디에? The content of the technology. 무엇의 내용에만 주의를 기울여요? 바로 기술의 내용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이게 무슨 말일까, 수빈아? 기술 자체만 본다라는 거예요. 그쵸? 소셜미디어만 가까이 해서. 맞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는 이거 소대구문이구나. 너무 이러이러해서 맞죠? 또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네요. 기술 자체의 내용에만 주의를 기울여서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무시하게 됩니다. 뭐 하는 것을 무시하게 되죠? 알아차리는 것을 무시하게 돼요. 은빈아 뭔 소리야?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쵸? The influence,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하는데 기술 그 자체의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해. 그런데 그 기술이라는 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됐네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걸 무시합니다. 말 돌릴까요? 사람들에게 끼치는 기술의 영향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건 끝났네. 매체는 정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기술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게 됩니다. 아까 있잖아, 진아야. 그 아이들과 관련된 예시가 괜히 나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소셜미디어 서비스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그거에만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우리가 무시하게 돼요. 맞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점점 대화의 경험이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겁니다. This observation,
이러한 관찰은, 이런 관찰이 뭘까? 앞에 나와 있는 상황이겠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하게 되는 이러한 관찰이라는 것은 분명히 오늘날에 여전히 진짜로 존재합니다. 아,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맞아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문장 있잖아. 그치, 재민아? 이 문장은 이걸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 문장은 진아야 이걸 한 번 더 설명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의를 기울입니다. 무엇에? what, 봐봐봐봐. on 보여? 저거 명사라고 할 수 없어. 선행사 아니지? 그리고 provide의 목적어 없으니까 선행사 없고 불완전한 문장 맞죠? 무엇에 주의를 기울입니까? 기술이 제공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요. 내 말 맞지, 은빈아? 똑같은 말 또 한다고.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었죠. 기술이 제공하는 것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문자 메시지, 소셜미디어 이런 거에만 주의를 기울이고 하지만 우리는 fail to 부정사합니다. 기억하니? fail to 부정사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어.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그게 아니라 뭐뭐 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 편하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고려하지는 못합니다. 잠깐만요. 그 여러분 거에 fal이에요, fail이에요? 맞죠? fail 맞죠? 이게 L 두 개로 보여갖고 이거 fail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바로 그러한 행위가 무슨 행위지? of using these advances. 조심조심. 이러한 발전들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네. 그러면 얘들아 여기가 주어고 how의 주어가 여기고요. 주어하고 수일치에 맞는 동사가 여기겠네. advances가 주어가 아니고 그치? 그리고 이러한 발전이라는 것들이 무엇이죠? 바로 위에 나와 있는 기술이 제공하는 것. 소셜미디어, 문자메시지, 비디오와 같은 매체들을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행위가 형성할 수 있답니다. 어떻게 우리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래, 이 기술 자체에만 주의를 기울여서요.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형성할 수 있대. 예를 들어서 아이들 같은 경우 소셜미디어의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 직접적인 대화를 하지 않아요. 아이들의 경험을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고려해야 하는데 매체와 기술 자체에 대해서 주목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알아야 하는 그 영향력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겠죠. 아주 무서운 글입니다. 그렇죠? 물론 우리 재민이하고 수빈이 뭐 은빈이하고 진아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요즘 보고 있는 초등학생들과 중학교 학생들은 매체와 기술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자신에게 끼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지문이 13강의 5번이었습니다. 쉬웠습니다. 그 다음 13강의 6번입니다. 이거 너무 쉬워요. 겁먹지 말아요. 13강의 6번 도시의 지속적인 재창조입니다. 안 어렵습니다. 도시의 지속적인 재창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워요. 어떤 말이 나올 거냐면요, 재민아. 여러 도시들은 흥망성쇠를 겪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기 뭐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나오기도 하죠. 불과 몇 년 전 코비드 19 사태 때문에 많은 도시들이 어떻게 했지나요? 폐쇄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는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지문이 이 지문이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Cities, 도시들은 continue to reinvent themselves. 도시들은 어떻게 하나요? Continue
투부정사라고 하고요. 우리 continue라는 동사는 ing를 받아줘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reinventing 그렇게 하셔도 괜찮고 여기에 제기대명사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제기대명사를 쓴 이유는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를 쓴 거예요. 단순 목적격 댐을 쓰면 안 되겠죠? 도시들은요, 계속해서 재창조합니다. 스스로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습니다. 도시들은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거예요. In the last few decades, 지난 few decades, 뭐 수십 년 동안을 살펴보자면 Many have worked to reduce pollution and create appealing modern spaces by restricting polluting vehicles. 오, 문장 꽤 긴데요? 여기까지구나. 많은 사람들은요, have worked, 노력했습니다.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죠. 무엇을?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무엇을? appealing, 매력적인이죠. 매력적인 도시의 공간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by, 뭐 함으로써요? 이렇게 함으로써요. by ing 계속 나오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온다. 그치? 조심. 뭐 함으로써요? 제한시킴으로써요. 무엇을 제한시켰죠? polluting vehicles. 오염을 일으키는 운송수단. 이를테면 뭐가 있을까? 자동차 같은 거? 그쵸? 오염을 일으키는 운송수단이니까 자동차와 같은 것들을 제한시킴으로써 그리고 장려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들을 장려함으로써 그리고 나무들을 심음으로써 매력적인 도시의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 도시가 계속해서 재창조하고 있는 거 보여요?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멋진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스스로 계속해서 개선시키고 있는 거 맞죠? 또 다른 예시입니다. 2020년에 벌써 그렇게 됐나? 또 다른 impetus 밑에 나오나요? 원동력, 자극 이렇게 나오네요. 또 다른 원동력은 for change, 변화를 위한 또 다른 원동력은 came,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를 위한 또 다른 원동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도시를 재창조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를 말할 거예요. 그쵸? 도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은 무엇이었대요? 어떻게 왔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형태로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형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콤마 위치 구조네. 댐이 안 되네요. 그 당시의 상황은 which saw, 겪었습니다. 무엇을 겪었죠? 소매시장이 비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대요. 선생님, 무슨 뜻이죠? 시장이 비어있다? 생각해 봐봐봐. 옛날 우리 생각해 봐봐봐. 식당 같은 것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백신 못 맞았으면 들어갈 수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2시간 시간 제한도 있기도 했었고요. 시장 자체가 텅 비어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거 맞는 말이야. 나도 겪었어. 회사들은 보냈답니다. 누구를 보냈어요?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는 것을 겪기도 했었죠. 그리고 some question whether crowded cities were a safe environment 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끊고 들어가야 되겠네. 소매시장이 비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기업들은 보내게 되었대. 직원들을 집으로 보냈더라. 제 생각에는 특히 학원 같은 경우 기억하나요? 여러분 코로나 터졌을 때가 중학생이었을까요, 여러분이요? 학원이 강제로 문을 닫았었거든요. 한 2주 봉쇄가 됐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원을 나가지 못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걸 말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기도 했었죠. Whether crowded cities were a safe environment. 정말 그러한가? 이거 뭐뭐인지 아닌지 맞죠? if 가능하죠? or not을 끌고 오면 안 되는 거 맞죠? if or not은 지겹도록 많이 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 붐비는 도시들이 정말로 안전한 환경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관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지금 보니까요. 전반적으로 상황을 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소매 시장은 비어 있고, 그리고 비즈니스, 회사들은 직원들을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러분 제가 형용사처럼 써놔서 보기 좀 애매했을 것 같은데, 전반적인 구조를 보면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 그쵸? 여기도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 and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리고 목적어, 동사 원형 구조 이렇게 잡아놓으면은 조금 더 보시기 편했을 것 같네요.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혹은 동사 ing도 되는 거 맞죠? 그쵸? 네, 그렇게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도시라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방금 본 것처럼요. 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방금 본 것처럼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터졌을 때 도시가 정말 안전한 장소 맞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에 살아서 더 처절하게 느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나 그런 거 겪은 적 있어요? 마스크 사러 갔을 때 줄 쓴 적 있어요? 네. 그쵸? 도시가 정말 안전한 장소냐? 사람들끼리 바이러스를 퍼뜨릴 수 있는데 도시가 정말 안전한 장소가 맞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들은 have responded to 하고 재민이 또 틀리겠네. 또 투부정사로 생각하겠네. 전치사 퉁가봐. 그래서 ing 명사 나와 있지. 하지만 도시들은 반응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데 응답하고 있어요. 무엇을 변화시키죠? 환경들. 언제? 과거에서 어떠한 상황들을 변화시키는데 계속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과거부터 도시의 환경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hrough, 뭔가를 통해서인데요. 무엇을 통해서? 최초의 왕국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왕국들. 아,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확장. 아, 도시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산업 혁명을 통해서 보자면 아, 이거 다 도시 맞아요, 은빈아. 그쵸? 메소포타미아의 최초의 왕국들, 전 세계적인 확장, 산업혁명 이러한 도시와 관련된 것들을 통해서 보자면 그러한 도시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진화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마 진화하다 보다는 발전하다라는 뜻이 가장 예쁠 겁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면 도시들은 발전했습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발전했죠. 무엇을 유지하죠? 바로 핵심부, 심장부니까 정치의 핵심부, 경제의 핵심부, 그리고 문화의 핵심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했대요. 알겠다. 도시는요, 몰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치, 경제, 문화의 핵심부로 남아있기 위해서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했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The history of the world. 이 세상의 역사는 is very much a history of great cities. 무엇입니까? 굉장한 도시들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이 세상의 역사는 도시의 역사와 유사하다네? 그럼 무슨 말이겠니? 도시가 계속해서 발전한 거 맞지? 이 세상도 계속해서 발전하겠네. 그걸 말하는 게 맞아요. 그쵸? And 그리고 whatever future we build. 어떠한 미래를 우리가 만들든지 간에, 즉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든지 간에 이러한 장소들 계속해볼까? 무엇에 있어서 무역, 창조, 그리고 transformation, 변형과 관련된 장소들. 이게 뭔지 알겠지? 도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To be at the heart of it. 그 도시의 핵심부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아, 우리가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어쨌든지 도시의 핵심부로 남아있을 거라는 건 위에 나왔던 것처럼 도시는 계속해서 발전한다라는 걸 의미할 겁니다.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터졌을 때 동안에도 도시는 주춤한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서는 도시가 다시 번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든지 간에 그 미래에 있어서 도시는 핵심부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도 안 어려웠죠? 너무 당연한 말을 했던 겁니다. 6번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7번으로 갈게요. 이제 조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딱 봐도 싫어할 것 같거든요. 주제 보겠습니다.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이 딱 싫어할 만한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예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여쭤볼게요. 재민이한테 여쭤볼까요? 재민아, 이 전 세계에는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이 존재할 건데요. 혹시 그 문화가 다 똑같나요? 다 다르죠? 그건 맞아요. 그렇죠? 뭐 국가마다. 혹은 우리 특수한 집단에 따라서 문화라는 것들은 전부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가 정말 다르기만 할까요? 주제 다시 볼까요? 문화가 특수성을 띠는 건 맞아요. 전부 다 개별적이죠. 근데 보편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흔한 것에 기반을 했나 봐.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문화라는 거는 특수성을 띠기도 하면서 모두 보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말하는 지문이고요. 여러분 각주 달려있는 단어 두 번째 각주는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intricate, 복잡한, 까다로운 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intricate는 꼭 알아두시고 세 번째 각주 우리 많이 봤을걸요. 유충, 애벌레. 여러분 아마 작년 모의고사에서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어떻게 특수한지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비슷한지 살펴볼까요? 인간의 문화들은요. seem to 부정사 모인 것처럼 보입니까? infinitely 완전히 어떤 것처럼 보이죠? variable 한 것처럼 보입니다. variable이 무슨 뜻입니까? 변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변적인 이렇게 해서 그래요. 문화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가변적인 것처럼 보여요. 뭔 말일까 재미나? 문화는 저마다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But 하지만 in fact 실제로 that variability 그러한 가변성이라는 것은 즉 문화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takes place. 나 이거 또 얘기 안 해도 되지? happen, occur의 친구고 자동사니까 수동태 안 된다는 것도 얘기 안 해도 되죠? 오늘 고1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가변성이라는 것은 일어납니다. 어디 안에서 일어나나요?
the boundaries, 경계들 내에서 일어나는데 만들어지는 경계들인가 봐요. 뭐에 의해서? 물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능력들 내에 그러한 경계들 내에서 일어납니다. 내 생각에는 있잖아요. 이 문장만 이해하면 이건 다 끝이에요. 정리는 한번 해볼까요? 정리는 한번 해봅시다. 문화는 어떤 것처럼 보입니까? 문화는 가변성을 띠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근데 이 문장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변성이라는 것은 특정한 능력 내에서만 일어나요. 이 문장만 이해하면 끝. 이 문장만 이해하면 끝입니다. 진짜로요. 문화가 다 다른 것처럼 보이죠. 저도 그래요. 근데 특정한 능력 내에서만 발생한대. 수빈이한테 이제 여쭤볼까요? 수빈아, 전 세계적인 사람들은 능력은 저마다 다를 건데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 비슷할까 다를까? 다 비슷비슷해요. 혹시 진아야, 우리 진아는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혹시 은빈이는 여기 뭐라 그럴까 옆구리를 통해서 소리를 낼 수 있나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물리적인 능력과 얘들아 이게 처음으로 이 얘기가 나올 거야. 두 번째 이게 나올 거고 물리적인 능력과 정신적인 능력들 내에서 만들어지는 규범 내에서 일어난다. 그 한계 내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특성과 정신적인 특성이 고유하게 비슷비슷해. 그치?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경계 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첫 번째 physical capacitie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인 속성들에 대해서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언어라는 것들은 주어 어떠합니까? 엄청날 정도로 그건 맞죠. 엄청날 정도로 다양한 건 맞지.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해요. 선생님, 그러면 가변적이네요. 무조건 변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해. 콤마 ing 어떤 부면에서 다릅니까? 소리라는 부면에서도 다르고 문법 부면에서도 다르고 semantics 의미인가요? 의미와 관련해서도 언어라는 것은 전부 다 다양해요. 그건 맞다고요. 그건 맞아요. 뭐 한국어와 영어가 비슷합니까? 물론 비슷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문법 체계 다르잖아요. 소리 체계가 다르죠. 의미 체계도 다릅니다. 선생님 그러면 가변성이 있는 거 맞잖아요. 아유 진짜 가변성이 있는 거 맞지만 내가 아까 그랬지. 얘가 먼저 나올 거라고 재민아. 하지만 모든 언어라는 것들은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What appears to be a uniquely human capacity and predisposition for learning language. 끝. 끝. 특정한 내에서만 일어난다 그랬죠. 하지만 언어라는 것은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모처럼 보이는 것.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달려있다. 자, 이제 한번 봐볼까요? 모처럼 보이는 것, 독특할 정도로 인간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달려있고 풀어줄게요. 그리고 어떠한 기질, 속성인데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기질과 독특할 정도로 인간의 능력인 것처럼 보입니다. 인간의 능력인 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이죠? 잘 생각해봐봐. 언어는 다 다른 거 맞아, 진아야. 그 말이 맞지. 문법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의미도 달라.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능력은 거의 다 비슷비슷할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비슷하지 않겠니? 그리고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기질과 속성이라는 것도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한국 사람은 유별나게 똑똑해요? 독일 사람은 유별나게 멍청한가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 자체와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기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언어하고 지금 딱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인간의 능력은 어때요? 서로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편성도 띄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기에서 그걸 정리해 줄 건데요. 한 문장이에요. 꽤 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첫 번째 각주에 나와 있는 게 후드 폐쇄음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우린 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물론 이러이러하긴 하지만요. The range 범위 맞나요? 범위 무엇의 범위? 소리의 범위인데 사용이 되는 소리의 범위래. 어디에서? 인간의 언어들 됐어요. 인간의 언어들에서 사용이 되는 소리들의 범위가 얘가 주어고 S 안 붙었지? 그래서 단수니까 여기에 동사 나와 있고요. 다시요. 인간의 언어 내에서 사용이 되는 소리들의 범위는 extends, 다양합니다. 원래 이 원뜻은 확장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장되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괜찮아. 원래 뜻 그대로. 확장되다라는 거는 넓어지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범위는 어떻대? 점점 다양해진대요. From clicks and pops. 이게 제가 흡차음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리고 팝스는 파열음입니다. 설명해 줄게요. 흡착음에서부터 파열음 그리고 후두 폐쇄음까지 저마다 다양하긴 하지만 뭐 그래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뭐 대한민국에서도 파열음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비음을 거의 쓰진 않은데요. 영어는 비음 체계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코로 내는 소리. 그래 기본적으로 소리의 범위는 다 달라. 흡착음, 파열음, 후두 폐쇄음, 뭐 비음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성대에서 나오는 거. 야, 언어에서 사용이 되는 소리의 범위는 다 다르지. 선생님 그러면 문화는 가변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마다 다른 거 맞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됐어요? 그렇긴 하지만 the distinctive speech sounds 이렇게 구별이 되는 고유하게 다른 언어의 소리라는 것은 speech sounds니까 그냥 말소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저마다 다양한 말의 소리들은 됐습니까?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주격 관계대명사의 영향을 받고요. sounds가 주어고 얘가 실질적인 동사예요. 됐습니까? 이제 거의 끝났어 얘들아. 이 지문은요. 저마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 거 맞죠? 우린 뭐 파열음이나 우린 후두폐쇄 뭐 이런 걸 많이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언어라는 것을 봤었을 때 가변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독특한 말의 소리들은 그런데 그 말소리들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모든 언어들, 이 세상의 모든 언어들에서 의미가 있는 이렇게 다양하게 보이는 말소리라는 것들은 무엇이더라? but 여기서 but은 그러나가 아니고요. only의 의미네요. 오로지 어디에서만 일어나요? But a fraction of the sounds. 그냥 일부일 뿐입니다. 무엇의? 소리들 자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는 뭔데? 여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make의 목적어 보이지 않아요. 그쵸? 요렇게 되겠네. 그러면 It is possible for humans to make.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나왔고요. 이 소리들은 무엇인데요?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데 가능한
소리의 일부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지문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물론 한 파트가 남긴 했지만. 지금요. 하고 싶은 말이 제가 그랬죠. 뭐가 명확하게 보이는지 모를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아니, 문화라는 거는 정말 다양해. 근데 특정한 능력 내에서만 발생한다니까? 물리적인 속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로 예시로 나왔어요. 그렇죠? 이 언어라는 것은요. 저마다 다 달라요. 특히 소리 체제 다르지, 문법 체계, 의미 체계 다 달라. 그건 맞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간의 특성과 언어를 학습하는 데 있는 속성에 달려있대. 기본적으로. 그래서 소리의 범위라는 것들은 정말 다양하긴 해. 하지만 이렇게 각각의 언어의 소리라는 것은 고유한 말소리라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거긴 하지만 이건 기본적으로 무엇일 뿐이야?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유한 소리의 일부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독일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기본적으로 만들 수 있는 소리의 일부는 신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옆구리에서 소리를 낼 수 있나요? 배꼽에서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소리의 일부일 뿐이니까 문화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아니야. 그 한계 내에서 보면, 들었어요? 그 한계 내에서 보면 비슷비슷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는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인 속성 자체는 모두 인간의 한계 내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물리적인 속성이 나왔고요. 이제 정신적인 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예를 들고 갈까요? 은빈이한테 여쭤볼게요. 은빈아, 내가 애벌레를 딱 보여주면은 은빈이 좋아해, 싫어해? 당연히 싫어할걸? 재민아, 혹시 미국 국적 출신인 여자한테 애벌레를 주면은 그 애벌레를 좋아할까, 싫어할까?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는 다르잖아요. 가변성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긴 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능력이라는 것도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은빈이만 싫어할까요? 다른 사람들 다 싫어할걸요? 이제 정신적인 속성들은 또 어떻게 공유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안 어렵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 We might observe the intricate relationship between the culturally specific and the universal. 여기까지네. 어떤 방법인가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무엇을 관찰해요? 복잡한 관계. 뭐와 뭐 사이에서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이냐. 이제 나오지? 문화적으로 특수한 것이니 아니면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니 그 사이에 복잡한 관계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됐습니까? 이거 그거 맞지? The way, how. 근데 어떻더라? how는 쓸 수 없어서 그 how를 대체 표현한 대신 사용, that을 쓴 거네요. 뭐 위치로 전환한다 그건 아니에요. 전치사 위치는 가능하겠죠. 인위치, 네, 그건 가능하겠지만요. 필자도 이렇게 썼네, 수빈아. 아, 문화적으로 특수하냐? 문화적으로 보편적인 것이냐? 좀 복잡한 관계라고 표현했어요. 필자도 마찬가지인가 봐. 좀 어렵나 봐. 필자 자체도 인정한 문화적으로 특수한가? 문화적으로 보편적인가? 그 사이에서 복잡한 관계를 관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이런 방식에서 보자는 거예요. 어떤 방식? 미국의 남자아이와 and his mixtec friends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 믹스텍은 밑에 나와 있나요? 아, 안 나와 있군요. 그 멕시코계 친구? 이렇게 아마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멕시코계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와 관련된 방식으로 보자는 거야.
생각해봐 봐봐 수빈아 은빈아. 미국의 남자아이와 그리고 미스텍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문화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미스텍 친구들은 뭐 멕시코 출신이니까 그 문화도 다를 거고 미국의 문화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방식을 봐볼게요. 심지어 어떻게 반응하냐면 거의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나 봐. 본능적이라는 게 뭐겠어요? 바로 문화적으로 보편성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닐까요? 무엇에 반응을 하죠, 이제? To be, 벌의 유충과 애벌레라고 할까요? 벌의 애벌레와 양파 수프를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Whether they feel delight or disgust is determined by the way they learn to perceive food. 그렇지. 물론 이러이러하든지 그렇지 않든지는 이거 뭔 줄 알지? 문장이 주어일 때 수일치 단수는 나온 거 맞고요. 그건 맞고요. 여기서 whether는 if로 바꿔 쓸 수는 없고요. 그거 우리 많이 했습니다. 주어로 쓰일 때는 못 쓰이죠. 순수한 명사절이라고 할 수 없어서요. if는요. 그들이 느끼든지 무엇을 기쁨을 느끼니 아니면 역겨움을 느끼니 그들이 기쁨을 느끼는지 또는 역겨움을 느끼는지는 is determined by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이런 방식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어떤 방식? 그들이 학습하는 방식인데요. 뭐 하는 것을 그 음식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는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긴 해. 그래 맞아. 문화적으로 수빈아. 문화적으로 재민아. 벌에 애벌레가 들어가 있는 양파 스프. 그 음식을 인식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는 있을 거야 문화적으로. 그치? 그렇긴 하지만 기쁨이라는 것과 역겨움이라는 것은 뭐처럼 보일까요? 기본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음식에 있어서 기쁨과 역겨움이라는 것은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끝나요. 이게 아까 멘탈 캐퍼시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나 여기 나온 미국 남자아이나 미스텍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막말로 나은이란다. 진아한테도 보여줄 수도 있겠죠. 벌에 애벌레가 들어간 양파 스프를 보여주면은 우리 진아는 기뻐할래요? 역겨워할래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음식을 인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다 달라요. 그건 다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역겨움이라는 것은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이다 보니까 문화적이라는 것은요. 문화라는 것은 특수성을 띠면서 오히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지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무엇이었죠? 언어였어요. 언어. 언어 체제라는 것은 소리 체제, 의미 체제, 문법 체제에서 전부 다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특성 내에서 만들어졌었죠. 마찬가지로 정서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였었죠. 정신적인 측면. 어떠한 음식을 보고 와 정말 맛있겠다.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어떤 음식을 보고 역겹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문화는 다르더라도 특정한 것을 봤을 때 혹은 특정한 것을 만들 때 기본적으로 보편성은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7번 문화적 특수성과 보편성이었습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려운 건 아니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은 8번을 들어가 볼게요. 이거 되게 쉽거든요. 근데 말을 막 이상하게 써놨어요. 실험에서 중요 요인 분리하기. 너무 당연한 말이거든요. 실험에서 중요 요인 분리하기
되게 당연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고요. 어떤 실험을 하는데 정말 특정한 요소가 그 실험에 영향을 끼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빈아, 환경을 통제해야 돼요. 그쵸? 정말 이게 효과가 있나? 정말 이게 실험에서 큰 역할을 하나?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을 통제해야 될걸요?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근데 말이요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겁먹지 마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니까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지문 들어갑니다. Think about, 생각해 볼까요? 뭐에 대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까 나왔던 take place, occur 친구.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어디에서요? 표준적인 과학적 실험에서는 됐어요? 일반적으로 과학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요. 무엇을? 어떻게 특정한 세탁세제가 bleaches 밑에 나와 있습니까? 표백시키다. 원래 이게 하얗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어떻게 특정한 세탁세제가 표백을 시킬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과학적인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세탁세제를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통제하려고 할걸요? 그쵸? 여러 가지 요소를 바꿔보기도 할 거고요. 맞죠? 특정한 세탁세제가 어떻게 옷을 하얗게 하나, 옷을 깨끗하게 하나, 어떻게 표백시키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표준적인 과학 실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가 봅시다. 얘들아, 겁먹지 마. 안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보게 될 때와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요소들? That may cause the detergent to act in a certain way. 그렇지. 어떤 특정한 요소들이 있대? 얘들아, 이제 이걸 분리시킬 준비를 해야 돼. 주간대. may cause, 유발할지도 모르는 특정한 요소들이 있죠. 그 세탁세제가 cause 목적어 to 부정사 그 세탁세제가 뭐 하는 것을 유발할까? 작용하다 효과가 나타나다 상관없어요. 특정한 방식으로 그 세탁세제가 작용하게 할지도 모르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 세탁세제가 정말 무엇인가 표백시키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대. 됐어요? 그 세제 때문에 표백을 시키는 게 아니라 표백을 도와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한 것들은 포함할 것입니다. 그것의 활동적인 ingredient, 재료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효 성분이라고 하네요. 유효 성분. 뭐 세탁세제의 특정한 유효 성분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the type and the temperature of the water. 이건 여기서부터 볼게요. 그냥 편하게. 물의 유형도 특정한 요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물의 온도라는 것도 특정한 요소들이 될 수 있대. 맞는 말이지? 여러분 여기서 물의 유형이 있나요? 뭐 있겠죠. 뭐 산성을 띠는 물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쵸? 아니면 수돗물, 정수기물, 우물, 강가에 있는 물. 그 물의 유형은 다 다르겠죠? 그리고 물의 온도도 다 다를 거야. 미지근한지 차가운지. 그럼 봐봐. 정말 우리가 만들어낸 세탁세제가 정말 잘 표백을 시키는지 알아보려면 물의 유형은 어때야 될까? 물의 온도는 어때야 될까? 유효 성분은 무엇일까? 그걸 다 통제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이 지문에서는 분리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그 물은 무엇이냐면 그 물 속에서 그 유효 성분들이 다 섞이게 된대요. 그리고 other materials, 그 물질이라는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being cleaned, 깨끗하게 씻기게 되고요. 그리고 기계와 같은 것들도 있다고요. If any used to do the laundry. 안 어려워 얘들아. 세탁을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기계. 세탁기지, 세탁기. 맞지? 그리고 세척이 되는 물질. 옷이야, 옷. 맞아? 이러한 것들이 그런 요소들일 수 있대. 그러니까 어떤 세탁기를 섰을 때 표백이 잘 되는가? 맞아요. 그리고 어떤 옷을 집어넣었을 때 하얗게 표백이 되는가? 그리고 물의 온도는 어떤가? 재료들은 무엇인가? 유효 성분은 어떤 것인가?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한 요소들을 다 배제시킬 필요는 있을 거예요. 맞죠? Any experiment that could hope to discover what caused bleaching would have to be devised in such a way as to ensure that the crucial factors were properly isolated. 야, 이제 나온다. 이제 나왔어. 아유, 힘들어. 이제 나왔네. 어떤 실험이 있다고 보자고요. 어떤 실험? could hope. 바라는 실험인데 발견하는 것을 바라는 실험이 있대. 무엇이 일으켰는지 알아내고 싶대요. 무엇을? 표백이라는 것을 정말 세제가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알아내기 위한 것을 희망하는 그런 실험은, 아유, 뭘 말이 이렇게 어렵게 하니? 그냥 표백세제가 어떻게 작용했나? 그걸 알아내기 위한 실험은 어떻게 될 필요가 있을까요? 고안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들어질 필요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될까요? As to ensure,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야, 이제 나오는 거야, 이제. The crucial factors, 중요한 요소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적절하게 분리가 돼야 한다네. From the other variables. 무엇으로부터 분리가 돼야 될까요? 다른 변인 요소들. 뭐 변수라고 해도 나쁘진 않을 거고요. 다른 변인 요소들과 적절하게 분리돼야 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내가 얘기했지, 은빈아, 아까. 너무 당연한 말을 너무 어렵게 써놨어. 여러분, 실험에서요, 정말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아야? 주변에 있는 것을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지문에서는 그 소재가 뭐였어요? 세탁세제였던 거고요. 세탁세제가 어떻게 옷을 표백을 시키는지 그거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물의 유형이나 물의 온도, 유효 성분, 그리고 뭐 씻겨지는 옷들, 그리고 세탁기,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특정 요소에 작용할 수 있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로 표백을 일으켰던 것인지, 정말로 표백을 무엇이 발생시켰는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이라는 것은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죠. 중요한 요소들이 다 분리가 돼야 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민아? 통제시키라는 거예요, 통제. 이러한 것들을 신경 쓰지 않고 실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 재민아, 그 표백제가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니까 그걸 다 분리시켜야 된다고요. 됐죠?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너무 말을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 다음 내용에서도요, 계속해서 세탁세제를 어떻게 사용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통제하고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 So,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아야, 은빈아, 만약에 가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격보어네요. 명사절 접속사 주격보어. 완전한 문장 나와야 돼요. 가설이 하나 있을 거래. 어떤 가설? 바로 클로린, 염소야.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염소는 알지? 매 하는 염소가 아니라 저기 뭡니까?
뭐 수돗물이나 뭐 그런 데 염소라는 거 있잖아요. 화학 성분이라고 하면 되겠죠? 바로 염소입니다. 아, 이때 강조 구문이네요. 그 사이 명사 들어갔으니까. That does the bleaching. 야, 표백을 일으키는 것이 염소인 것 같던데 라는 가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소를 빼야 되겠죠. 혹은 정말 염소가 표백을 일으키는지 알려면 염소를 집어넣어 봐야 되고요. 이런 중요 요소들을 분리시킬 필요가 있겠죠. 표백을 일으키는 것이 염소구나 라는 가설이 있다면 그 실험은 needs to show, 보여줘야만 합니다.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만약에 그래, 앞에 나왔던 거 있지, 은빈아. 물의 유형, 물의 온도. 만약에 모든 the other factors, 다른 요소들이 똑같이 남아있다면 그래. 표백을 일으키는 게 염소야? 그래, 다른 건 다 냅둬 보자. 모든 다른 성분들은 그대로 두고 the presence or absence. 얘들아, 이게 존재하는 거고 absence는 뭐예요? 부재죠, 부재.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뭐가 있거나 없거나 그렇지, 맞지. 염소가 있을 때나 염소가 없을 때가 결정할 거예요. 무엇을요? Whether the laundry detergent bleaches. 이것도 물론 if로 바꿔 쓸 수 있는 거 맞죠? 그건 괜찮아. if 되지 불확실성 동사의 목적어니까. 근데 or not이 if or not.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많이 나왔어요. 뭐인지 아닌지 그 세탁세제가 정말 표백을 시키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충분히 결정할 것입니다. 야, 결국에 이 말이었던 거야. 지겨워 죽겠네, 수빈아. 정말 내가 만들어낸 표백제가 효과가 있는가? 그거를 알려면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 유효 성분, 물의 유형, 물의 온도, 옷, 세탁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가설 자체만 두고 보면 아, 정말 표백을 일으키는 것이 염소가 맞는가? 그러면 모든 다른 것들은 그대로 두고 염소를 한번 집어넣어 보자고. 아, 그러니까 정말 표백이 잘 되네. 아, 그러면 염소를 빼보자. 아, 그러니까는 표백이 안 되네.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실험에서 중요 요인을 분리할 필요는 있다는 거고 여기 표백 세제하고 관련된 중요 요인은 바로 염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정말 객관적인 실험을 하려면 중요 요소, 환경을 분리하고 환경을 통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가 있었나요? 13강의 8번 여기까지였습니다. 13강의 9번 계속 갑니다. 지치시지는 않으셨죠? 훅훅 빨리빨리 가셔야 됩니다. 13강의 9번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좀 덩치가 크네요. 13강의 9번 주제 한번 볼까요?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건 진아하고 은빈이의 작년 11월 모의고사 시험범위였을 거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22년 11월에서 이런 내용 한번 나온 적 있었을 겁니다. 혹시 은빈이 기억나니? 그 필터 버블 효과 기억나요? 그 이렇게 거품이 껴갖고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받게 되어서 주변과 단절된다. 이런 내용이 또 여기서 나와요. 어렵지 않습니다.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 미리 얘기해 줄까요? 아, 제가 이걸 찍고 있어갖고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혹시 여러분 유튜브 딱 켜보시면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연관 동영상이 주르르르 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다 AI, 인공지능이 다 설정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 나는 지구 평평설을 믿어, 수빈아. 그래서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걸 증명해주는 많은 영상을 시청을 해. 그럼 내가 유튜브를 딱 켰었을 때 지구 평평설과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나오겠지. 나는 그러면 정말 지구가 평평하다고만 믿고 있을 거고 실질적인 진리를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 이게 바로 그런 질문이에요.
AI가 인간 지식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겁먹지만 덩치는 좀 커요. 근데 허우대만 커요, 진아야. 무서운 거 아니에요. AI의 효과들은 어디에 끼치는 효과지? 인간의 지식에 끼치는 AI의 효과들은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네. 인간의 지식에 끼치는 AI의 효과들은 어떻답니까? 패러독시컬하대요. 역설적이더라. AI의 효과가 역설적이다? 그게 뭔 소릴까요? 한편으로 보자면 AI 중재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AI 중재자라는 것이, 중개자라는 것이 AI가 뭔가 해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뭐 연관 동영상을 띄워놓는다든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거를 올려주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AI 중개자들은요, can navigate 할 수 있고 analyze 할 수도 있습니다. 이 navigate라는 게 어딘가로 방향으로 가게 하다는 뜻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bodies of라고 얘기를 하네요. 얘들아, 원래 bodies of라는 거는 많은이란 뜻이거든요. 정말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도 있고요. 수많은 데이터의 방향을 잡아줄 수도 있어요. 맞죠? Faster than. 정말 광활하게요. 정말 폭넓게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도 있어요. then 무엇보다 the unaided human mind,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정신이, 뭔 말이야? AI가 없는 거요. 그치? 오로지 인간의 정신. AI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인간의 정신이 could have previously, 이전에 상상했었던 것보다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많은 데이터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게 누구야? AI야. 그러면 진아야, 이건 좋은 거야. 제가 작년에 기겁을 했는데요. 챗 GPT일 거예요. 저기 상곡관에 있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요. 노인과 바다를 보고 영어로 독후감을 써야 한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지가 읽고 쓰는 게 아니라 챗 GPT에다가 노인과 바다 영어로 요약해줘 하니까는 정말 파라라라라라락 뜨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요. 옛날에는 선배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거 다 읽고 같이 저도 수정하는 거 보고 아 여긴 이렇게 좀 바꾸면 좋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요즘에 어떻다고요? 도움을 받지 않는 우리 인간이 예전에 상상할 수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줄 수 있어. 그러면 이건 뭐예요, 진아?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on the other hand, 이거 hand 생략됐다잉.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러한 힘은 어떤 힘? 됐어요? 이러한 힘이 뭔데? 이런 능력이야. To engage with, 관련 지을 수 있는 능력인데요. 정말 많은 정보를 관련 지을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러한 것은 뭐가 될 수도 있을까요? accentuate, 강조하다라는 뜻인데요. 아마 거기서는 두드러지게 하다, 돋보이게 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결합시킬 수 있는 능력, 바로 그러한 힘은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러한 형태, 어떤 형태? 조작과 오류의 형태를 돋보이게 할 수도 있대. 이게 역설적이라는 거네. 이게 역설적이네. 왜? 왜 역설적일까요? AI는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네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 주기도 하죠. 올바른 데이터를 찾아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맞네요. 그 제가 여기서 아까 이렇게 돌려서 해석한 것 같은데 데이터를 분석하고 데이터의 방향을 잡아준다. 제가 이렇게 해석했었나요?
탐색하다라고 적어놨네. 근데 그게 그 의미예요. 그쵸? 근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 데이터의 힘이라는 거, AI의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조작할 수도 있고요. 혹은 오류를 보여줄 수도 있대. 그럴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의 지식을 통제할 수 있을걸요. 잘못된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요? 최근에 그런 일이 많더라고. 그 연예인 얼굴을 올려놓고 그 뭐 주식 거래방이라든지 아니면 연예인 얼굴을 팔아서 코인을 하는 그런 뉴스도 많더라고요. AI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AI는 뭐 할 수 있습니까? exploiting. 원래 이게 exploit이 착취하다라는 뜻이거든. 이용하다라는 뜻인데요. 왜요, 쌤? 그러세요? AI는요, 착취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인간의 열정이라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착취할 수 있다. 조금 이상하죠? 무슨 말이에요? AI가 인간의 열정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대. 뭔 말인데? 잘 생각해 봐봐. Then traditional propaganda. 전통적인 선전보다는 인간의 열정을 더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대요. 뭔 말인데? 뒤에서 볼까? Having tailored itself to individual preferences and instincts, AI draws out responses its creator or user desires. 무섭다. 좀 무서워. Having tailored라고 얘기하네요. 분사구문 맞습니다. AI가 주어였던 거예요. 테일러가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테일러가 그냥 나는 여러분이 만들다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원래 테일러가요. 저기 무엇입니까? 뭐 양복을 만드는 사람을 테일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맞추다 라는 뜻도 있어. 그냥 만들다로 해석합시다. 맞추다, 뭐 조정하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편하게 그 자체를 맞춰 나간대요. 개인적인 선호도와 개인적인 능력에 맞춰 나가면서 AI는 끌어냅니다. 무엇을? 반응을 끌어낸대. 그 AI를 만들어낸 사람이나 사용자의 욕구에 맞게 그러한 반응을 끌어낼 수 있대. 맞는 말 아니니? 전 처절하게 느끼는데요. 야, AI가요. 일반적으로 선전하는 기법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인간의 열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I는 알고 있어. 나의 선호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나의 직감이나 본능이라는 게 무엇인지 AI가 알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데 그래서 AI는요. 제가 좋아하는 것에 반응을 끌어낼 수 있대요. 아까 지구평평성 얘기했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AI가 알아요. 지구평평설에 대해서 검색을 하다 보면 AI가 오케이, 저 사람은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올려줘야지 이렇게 되네. 그럼 생각을 해봐봐. 정확한 지식의 습득은 불가능해질 거예요. 그쵸?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 줄 알겠습니까? 오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사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어서 올바른 객관적인 지식을 얻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그 말이군요. Similarly, 유사하게도 the deployment of AI 중개자들 뭐예요? 맞나요? Intermediaries. AI 중개자들의 활용이라는 것은 또한 amplify, 이거 증가시키다 라는 뜻인데 원래는 이게 확대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확장시키다. AI 중개자들의 활용이라는 것은 또한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편견이라는 것들을 증폭시킬 수도 있대요. Even if
심지어 만약에 이러하다면요. 이러한 AI의 중개자들이 기술적으로 무엇 아래에 있으면 인간의 통제하에 있으면 AI 중개자를 활용한 것들은 본질적인 편견을 만들 수도 있대. 그렇네.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면요.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기 예시가 너무 좋게 잘 나오긴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편견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건 제가 최근에 느낀 거기도 하거든요. 뭐 여기 나오는 예시를 미리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최근에 비타민을 또 샀거든요. 지금 오쏘뮤를 먹는데요. 오쏘뮤이 좋나 다른 것들이 좋나 막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은요. 인터넷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당신이 좋아할 만한 비타민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쫙 보여주더라고요. 그럼 저는요. 거기 중에서 하나를 사면 되는 거지 다른 비타민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그게 편견을 만들 수도 있겠는데 더 좋은 비타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보여준다면 저는 다른 제품을 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이게 여기서 잘 알려줘요. The dynamics, 역동성인데요. 무엇에? 시장 경쟁의 역동성. 그러한 것들은 prompt, 촉발시킵니다. prompt, 목적어 투부정사 여기 있고 시장 경쟁의 역동성이라는 것은 촉발시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들과 서치 엔진들, 이거 뭔 줄 알지? 검색 엔진들. 그러한 것들이 뭐 하도록 합니까? 정보를 보여주도록 합니다. 어떤 정보? That users find most compelling. find의 목적어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겠네요. 유저들이 알게 되는 정보인데 가장 설득력 있게 느끼는 이거 설득력 있는 이거 아는 단어라서 안 적어줘요. 아는 건 유저들이 가장 설득력 있도록 느끼는 정보만을 보여주도록 촉발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도 어떤 물건 구매하려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볼 때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제품들로 쫙 보여줄 수도 있거든요. 정말 내가 사고 싶었던 제품이야. 설득력 있는 정보를 보여줄 수도 있죠. As a result, 그 결과로 information, 정보는 어떤 정보? The users are believed to want to see. 됐어. 끝났어. 이 지문 끝이네. 여기서 또 마찬가지. C의 목적어 보이지 않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결과적으로 정보는 어떤 정보? 유저들이 믿고 싶어 한대. 뭐 하는 걸 믿고 싶어 한대요? 원하는 걸 믿고 싶어 하는데 보는 것을 원하는 것을 믿고 싶어 하는 정보? 뭔 말인 줄 알겠어? 유저들이 보기를 원하는 정보라는 뜻이에요. 유저들이 보기를 원하는 정보는 우선순위화가 됩니다. 우선적이 된다라고 할까요? 그냥요? 유저들이 보고 싶어하는 정보가 어떻게 돼요? 우선적으로 뜨게 돼요. 맞죠? 이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서운 거네. 이게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현실의 모습을 왜곡시킬 수는 있죠. 그래. 보고 싶어하는 정보만 보여준다며. 그러면 현실과 다른 걸 보여줄 수도 있지 않나? 현실의 전형적인 모습을 왜곡시킬 수도 있습니다. Much as technology accelerated the speed of information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in the 19th and 20th century. 마치 이 기술이라는 게 accelerate, 뭔 뜻인 줄 알죠? 가속화시키다. 기술이 가속화시켰듯이 무엇을? 속도를 가속화시켰대요. 쉽게 말하면 수빈아, 속도를 빠르게 했다라는 거죠. 무슨 속도, 은빈? 정보 생산의 속도를 가속화시켰어. 그리고 요거 분배란 뜻이죠. 분배의 속도도 가속화시켰어요. 언제요? 19세기와 20세기에 분배와
정보 생산의 속도를 가속화시켰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어서도 시대라고 하는 게 정확할까요? 이 시대에 있어서도 정보는 어떻게 되는 중입니까? 정보는 altered, 바뀌게 되는 중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바뀌게 되나요? The mapping of AI onto dissemination process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 매핑을 제가 보급하다? 배치하다라고 적어놨네요. 그냥 배치라고 하시죠, 배치. 무엇을 배치시키는 것에 있어서 바뀔까요? AI를 어떻게 배치시키냐에 따라서 정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요? dissemination process, 분배 과정, 뭐 전파라고 해도 괜찮고요. 전파 과정에 있어서 AI를 어떻게 배치시키냐에 따라 정보라는 게 자체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덩치만 컸고 어렵지는 않았었죠. AI가 인간 지식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었죠? 굉장히 패러독시컬, 역설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정보를 탐색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여기 본 것처럼 오류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만을 보여주게 되어서 현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마치 19세기와 20세기의 정보의 확산 그리고 뭐 정보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해주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서 정보도 계속해서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바뀌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AI를 잘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13강의 9번이 되겠습니다. 영상 끊고 얘기할게요.